혹시 건강에 도움이 될 거라 믿고 매일 아침 챙겨 드시는 그 과일이 사실은 당신의 콩팥을 천천히 녹이고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몸에 좋다는 착각 때문에 수천 명의 어르신들이 숨이 막혀 응급실로 실려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의사로서 양심을 걸고 병원에서는 잘 알려주지 않는 충격적인 진실을 폭로하려 합니다. 당신의 신장을 파괴하는 최악의 과일 4가지, 그리고 반대로 죽어가는 콩팥도 되살려내는 기적의 음식 4가지를 명확히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영상의 마지막에 공개할 이 채소물은 콩팥 기능이 20%만 남은 환자도 투석을 피하게 만든 비결입니다. 당신의 생명을 지키고 싶다면 절대 채널을 돌리지 마십시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정보가 더 많은 분께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의학적으로 60세가 넘어가면 우리 몸은 생물학적으로 완전히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신진대사율은 급격히 저하되고 체내 만성염증 수치는 젊은 시절에 비해 2배 이상 치솟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비가역적인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는 장기가 바로 콩팥, 즉 신장입니다. 20대에 건강하던 콩팥 기능과 비교했을 때 60대 이후의 신장 기능은 해부학적으로나 생리학적으로나 절반 이하로 뚝 떨어져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비유를 들어보자면 여러분의 콩팥은 40년 넘게 단 한 번도 교체하지 않고 사용한 정수기 필터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새 필터는 아주 미세한 불순물까지 완벽하게 걸러내지만 수십 년간 사용된 필터는 그 미세한 구멍들이 찌꺼기로 막히고 경화되어 본연의 역과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이치와 같습니다. 우리 신장 내부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사구체라고 불리는 아주 미세한 모세혈관 덩어리가 양쪽 신장에 각각 100만 개씩 존재합니다. 이 사구체는 혈액 속의 노폐물은 소변으로 배출시키고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이나 적혈구는 다시 체내로 흡수하는 아주 정교한 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이 사구체들이 하나둘씩 딱딱하게 굳어지거나 소실되는데 50대에는 약 10만 개, 60대에는 20만 개, 70대에 이르면 무려 30만 개 이상의 사구체가 영구적으로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임상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사구체의 숫자가 줄어들면서 사구체 여과율 GFL이라고 부르는 신장의 노폐물 처리 속도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정상적인 성인의 사구체 여과율은 분당 90ml 이상이지만 60세가 넘어가면 대부분 60ml 이하로 저하되며 이 수치가 60 아래로 떨어지는 순간부터 우리 몸은 화학적인 불균형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전해질의 일종인 칼륨, 포타시움의 축적입니다. 건강한 신장을 가진 사람에게 칼륨은 신경 신호를 전달하고 근육을 수축시키는 필수적인 미네랄이지만 신장 기능이 저하된 환자에게 칼륨은 세포를 파괴하는 독소와 다를 바 없습니다. 정상적인 콩팥은 식사를 통해 섭취된 과도한 칼륨을 소변을 통해 처외로 배출하여 혈중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지만 기능이 떨어진 콩팥은 이 조절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결국 배출되지 못한 칼륨이 혈액 속에 고스란히 쌓이게 되는데 이를 의학적 용어로 고칼륨 혈증 하이퍼카레미아이라고 합니다. 이 고칼륨 혈증이 무서운 이유는 초기에는 자각 증상이 거의 없다는 점인데 그저 몸이 좀 나른하다거나 다리에 힘이 빠지는 정도의 모호한 증상만 나타나기 때문에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를 단순한 노화 현상이나 피로감으로 치부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혈중 칼륨 농도가 리터당 6.0mm를 넘어서는 순간부터 상황은 급변하게 됩니다. 심장 근육의 전기신호 체계에 교란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는 부정맥이 발생하게 되고 7.0을 넘어가면 예고 없이 심장이 멈추는 심정지, 즉 돌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매년 수천 건의 급성 심정지 사례가 바로 이 고칼륨 혈증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사실은
실로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신장의 역과 기능, 저하는 수분 대사 조절 실패로 이어집니다. 건강한 신장은 체내 수분량이 과다하면 소변량을 늘려 조절하지만 병든 신장은 물을 내보내지 못하고 체내에 가두게 됩니다. 이렇게 쌓인 수분은 중력에 의해 처음에는 발목이나 종아리에 부종을 일으키지만 한계를 넘어서면 폐포 내에 물이 차오르는 폐부종을 유발하게 됩니다. 폐에 물이 차면 환자는 눕는 순간 숨이 턱턱 막히는 기좌호흡 증상을 겪게 되며 이는 마치 물 고문을 당하는 것과 같은 극심한 고통을 수반합니다. 더욱이 단백질 분해, 산물인 요소, 질소, 비운과 크레아티닌, 시리에티닌에 같은 요독 물질들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 축적되면 피가 끈적해지고 산성으로 변하는 요독증이 발생하여 구역감, 소양증, 의식 혼탁 등 전신적인 중독 증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런 위태로운 생리학적 환경 속에서 우리가 흔히 비타민이 풍부하고 건강에 좋다고 믿고 있는 특정 과일들을 섭취하는 행위는 비유하자면 꺼져가는 불씨에 기름을 들이붓는 것과 같은 위험천만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칼륨 함량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과일들을 무심코 섭취했을 때 이미 한계치에 도달해 있는 신장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붕괴하게 되며 이는 곧장 응급실행으로 이어지는 비극의 반가쇠가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과일 중 신장내과 전문의들이 가장 경계하고 환자들에게 절대 섭취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신장 파괴 과일들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실체를 하나씩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고해야 할 대상은 바로 여름철의 제왕이라고 불리는 수박입니다. 많은 분들이 더운 여름철 갈증 해소를 위해 혹은 이뇨작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수박을 찾으시지만 만약 여러분의 나이가 60대 이상이거나 당뇨, 고혈압 등의 기저질환으로 인해 신장 기능이 조금이라도 저하된 상태라면 수박은 과일이 아니라 물폭탄 그 자체입니다. 수박은 전체 중량의 90% 이상이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수박 한 조각을 먹는 것은 물 한 컵반을 순식간에 마시는 것과 동일한 생리학적 부하를 신장에 주게 됩니다. 문제는 수박 특유의 달콤하고 시원한 맛 때문에 우리가 결코 한 조각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점인데 무심코 두세 조각, 심지어 반통을 앉은 자리에서 다 드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는 단시간 내에 물 대여섯 컵을 강제로 주입하는 것과 같은데 배뇨 기능이 떨어진 신장은 이 막대한 양의 수분을 처리하지 못해 혈관 내 혈장량을 급격히 팽창시키게 됩니다. 이로 인해 혈압이 급상승하고 혈관 밖으로 빠져나온 수분이 조직 사이에 고이면서 심각한 전신 부종을 초래하게 되는데 제가 진료 현장에서 목격했던 70대 여성 환자분의 사례는 이러한 위험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새벽에 갑자기 숨이 쉬어지지 않아 구급차에 실려오신 이 환자분의 산소 포화도는 80%까지 떨어져 있었고 청진상 폐 전체에서 수포음이 들리는 전형적인 급성 폐부종 소견을 보이셨습니다. 응급처치로 고농도 산소를 투여하고 강력한 이뇨제를 주사한 후에야 겨우 위기를 넘기셨는데 보호자분들과의 문진 결과 원인은 일주일 전부터 아드님이 사다 드린 수박을 매일 반 통씩 드셨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환자분의 사구체 여과율은 이미 40ml 수준으로 정상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만성 신부전 3기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박이 그저 몸에 좋은 과일일 것이라는 안일한 믿음이 자칫하면 생명을 앗아갈 뻔한 아찔한 상황을 연출한 것입니다. 게다가 수박에는 수분뿐만 아니라 상당량의 칼륨이 함유되어 있는데 수박 100g당 약 110mg의 칼륨이 들어있어 수박 반 통을 섭취할 경우 하루 칼륨 허용량의 상당 부분을 한 번에 섭취하게 되는 셈입니다. 특히 고혈압 약물 중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나 알도스테론 길항제 계열의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이라면 이러한 약물들이 신장에서 칼륨의 배설을 억제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박 섭취는 체내 칼륨 농도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할 두 번째 과일은 한국인들이 여름철에 가장 즐겨 찾는 국민 과일, 바로 참외입니다. 달콤한 맛과 아삭한 식감, 그리고 비교적 저렴한 가격 덕분에 여름이면 박스째 사다 놓고 드시는 가정이 많지만 신장내과 전문의의 시각에서 볼 때 참외는 그야말로 칼륨 폭탄 그 자체입니다. 참외 한 개에는 평균 450mg에 달하는 고농도의 칼륨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우리가 무심코 참외 2개만 깎아 먹어도 무려 900mg, 즉 만성 신부전 환자의 하루 칼륨 섭취 제한량인 2000mg의 절반 가까이를 순식간에 섭취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참외가 가진 중독적인 단맛 때문에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한 개에서 멈추지 못하고 앉은 자리에서 서너 개를 쉽게 섭취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단 한 번의 간식만으로도 칼륨 섭취량이 2000mg을 초과하게 되고 배출 능력이 상실된 신장을 가진 환자의 혈중 칼륨 농도는 급격히 상승하여 위험 수치인 5.5mm를 가볍게 넘어서게 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68세 남성 환자분 박성호님 가명의 사례는 참외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예시입니다. 평소 신장 기능이 다소 저하되어 있다는 건강검진 결과를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자각 증상이 없어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던 박성호님은 여름철 내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참외를 도합 4-5개씩 즐겨 드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옥죄어 오는 듯한 통증과 함께 심장이 미친 듯이 불규칙하게 뛰는 심계항진 증상을 느끼셨고 급기야 의식이 혼미해져 응급실로 이송되셨습니다. 도착 당시 혈액 검사상 칼륨 수치는 무려 6.8까지 치솟아 있었고 심전도상에서는 심실세동 직전에 치명적인 부정맥 파형이 관찰되어 의료진을 긴장시켰습니다. 응급으로 칼슘 글루코네이트 주사와 인슐린, 포도당 요법을 병행하여 가까스로 심장 박동을 안정시킬 수 있었지만 이미 고농도 칼륨과 당분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콩팥은 비가역적인 손상을 입어 크레아티닌 수치가 2.8까지 상승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이 환자분은 만성 신부전 3기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고 7개월 후에는 신장 기능이 급격히 악화되어 투석을 시작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참외는 칼륨뿐만 아니라 당분 함량 또한 매우 높은데 개당 약 15g의 당분이 포함되어 있어 당뇨병을 동반한 신장 환자에게는 치명적입니다. 과도한 당분 섭취로 인한 고혈당 상태는 콩팥의 미세 혈관에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염증 반응을 촉진하여 신장 조직을 섬유화시키는, 즉 딱딱하게 굳게 만드는 주범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지목할 위험한 과일은 비타민C의 대명사로 알려진 오렌지, 그리고 더욱 위험한 형태인 오렌지 주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렌지 주스를 건강 음료로 인식하고 아침 식사 대용으로 드시곤 하지만 신장 질환 환자에게 오렌지 주스는 농축된 칼륨 독이나 다름없습니다. 오렌지 한 개에는 약 230mg의 칼륨이 들어있지만 우리가 주스 한 잔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통 서너 개의 오렌지를 착즙하게 됩니다. 이는 곧 주스 한 잔에 1000mg에 육박하는 칼륨이 농축되어 있다는 뜻이며 액체 상태로 섭취하기 때문에 체내 흡수 속도 또한 과일을 씹어 먹을 때보다 훨씬 빠르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더욱이 시판되는 오렌지 주스의 경우 가공 과정에서 칼륨 농도가 더욱 높아질 뿐만 아니라 한 컵당 20g 이상의 당분이 포함되어 있어 마치 설탕 4스푼을 물에 타서 마시는 것과 동일한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합니다. 제가 만났던 65세 최진수님 가명. 은 10년 전 당뇨 진단을 받고 철저한 식단 관리를 해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비타민C 섭취를 위해 매일 아침 오렌지 주스 한 병을 드시는 습관을 들이셨다가 낭패를 보신 케이스입니다. 주스를 드시기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하지 부종과 만성 피로를 호소하며 내원하셨는데 검사 결과 1.3이었던 크레아티닌 수치가 2.3으로 2배 가까이 급등해 있었고 소변에서는 하루 500mg 이상의 단백질이 빠져나가는 심각한 단백뇨 소견을 보였습니다.
이는 고칼륨과 고혈당이 콩팥의 역과 장치인 사구체를 직접적으로 타격하여 구멍을 뚫어버린 결과로 단백뇨가 발생하면 신장 기능 저하 속도는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지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경고할 과일은 변비 해소에 좋다고 알려진 키위입니다. 키위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변비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신장내과 의사 입장에서 키위는 칼륨 집중 폭탄으로 분류됩니다. 키위 한 개에는 310mg의 칼륨이 들어있는데 보통 주스로 갈아 드실 때 3-4개를 한꺼번에 넣으시므로 한 잔에 1200mg 이상의 엄청난 칼륨을 섭취하게 되는 셈입니다. 특히 키위가 위험한 진짜 이유는 고혈압 약과의 치명적인 상호작용 때문입니다. 만성 콩팥병 환자의 대다수가 고혈압을 동반하고 있어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억제제 ACEI아나,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 ARB 계열의 혈압약을 복용하시는데 이 약물들은 신장 보호 효과가 있지만 부작용으로 칼륨 배출을 억제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약물에 의해 칼륨 배출구가 좁아진 상태에서 키위라는 고칼륨 폭탄이 들어오면 체내 칼륨 수치는 수직 상승하게 됩니다. 실제로 70세 이영희님 가명은 15년간 혈압약을 복용하시던 중 변비 해결을 위해 매일 아침 키위 주스를 드시다가 응급실에 실려 오셨는데 당시 칼륨 수치가 7.1이라는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도달해 있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상 심장은 불규칙하게 요동치며 언제 멈출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고 즉시 중환자실로 옮겨져 집중치료를 받은 끝에야 겨우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키위의 과도한 비타민C는 체내 대사 과정에서 옥살산, 옥살레이트 이라는 물질로 변환되는데 이 옥살산이 칼슘과 결합하면 날카로운 결정체인 신장 결석을 형성하여 콩팥 조직을 찢고 손상시킬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수박, 참외, 오렌지, 키위 이 4가지 과일은 건강한 이들에게는 축복일지 모르나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에게는 독이 든 성배와 같습니다. 혹시 냉장고에 이 과일들이 들어있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60세 이상이거나 혈압약, 당뇨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오늘 당장 과감하게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콩팥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신장이 다 망가져가는 상황에서도 희망은 있는 것일까요? 네, 분명히 있습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콩팥을 망가뜨리는 독도 주었지만 반대로 죽어가는 콩팥 세포를 달래고 염증을 씻어내며 심지어 투석을 늦추게 만드는 기적 같은 해독제들도 선물해 주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4가지 음식은 단순한 식품을 넘어 약해진 신장을 위한 천연 치료제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는 것들입니다. 특히 마지막에 소개할 채소는 제 환자들 사이에서 콩팥을 살리는 구세주로 불릴 만큼 극적인 임상 결과를 보여준 식재료이니 메모하실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절망은 거두시고 희망을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죽어가는 신장 세포를 깨우고 탁해진 혈액을 정화하여 투석의 공포로부터 여러분을 구원할 첫 번째 기적의 과일은 바로 신의 보라색 선물,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가 신장 환자에게 축복인 첫 번째 이유는 압도적으로 낮은 칼륨 함량 때문인데 100g당 칼륨 함량이 불과 77mg으로 앞서 언급한 참외나 키위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해 말기 신부전 환자분들도 비교적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몇 안 되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블루베리의 진정한 의학적 가치는 단순한 저칼륨 식품이라는 점을 넘어 그 껍질에 함유된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 안토차닌에 있습니다. 우리 몸이 대사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독성 물질인 활성산소는 콩팥의 사구체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여 염증을 일으키고 조직을 파괴하는데 안토시아닌은 이 활성산소를 흡착하여 제거하는 가장 강력한 혈관 청소부 역할을 수행합니다. 실제로 미국 터프츠 대학교 타프스 유니버시티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12주간 매일 블루베리를 섭취한 그룹에서 신장 내 염증 수치가 무려 30%나 감소했다는 놀라운 데이터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또한 블루베리에는 푸테로스틸벤, 피테로스틸벤에 이라는 특수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당뇨병성 신장 질환의 주요 원인인 미세혈관 손상을 방어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72세 김정숙님 가명의 경우 만성 신부전 3기 진단을 받고 절망하셨으나 모든 고칼륨 과일을 끊고 매일 블루베리 100g을 꾸준히 섭취하신 결과 2.4였던 크레아티닌 수치가 6개월 만에 1.8까지 호전되는 놀라운 임상적 개선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과일은 아니지만 신장내과 의사로서 콩팥을 살리는 최고의 채소라고 단언할 수 있는 앞서 오프닝에서 예고해드렸던 바로 그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의학적으로 천연투석기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만큼 탁월한 해독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그 비밀은 바로 글루코시놀레이트, 글루초시놀레이테스라는 성분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성분은 체내에 흡수되면 설포라판, 술포라파이네 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변환되는데 설포라판은 간과 신장의 해독 효소 시스템을 활성화시켜 혈액 속에 쌓인 요독 물질을 분해하고 배출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마치 지쳐서 멈춰버린 콩팥 대신 독소를 청소해주는 보조 엔진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여 신장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양배추의 풍부한 비타민 U는 위장 보호 효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신장 환자에게는 혈액 응고 기전을 정상화하여 요독증으로 인해 약해진 혈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출혈성 합병증을 예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무엇보다 양배추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내에서 요독소, 유레믹 톡신스를 스펀지처럼 흡착하여 대변으로 배출시키는데 이는 장, 신장, 축, 굿 키드니, 액시스 이론에 근거하여 콩팥이 처리하지 못한 노폐물을 장이 대신 처리해주는 보상 기전을 극대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식이요법입니다. 실제로 투석 직전 단계인 만성 신부전 4기 판정을 받으셨던 67세 박영수님. 가명은 저의 권유로 매일 데친 양배추 200g을 식단에 포함시키셨고 1년 후 크레아티닌 수치가 3.1에서 2.0으로 기적처럼 회복되어 투석 위기를 모면하실 수 있었습니다. 다만 양배추를 드실 때는 생으로 드시기보다는 끓는 물에 1분 내외로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것이 좋은데 이는 소화 흡수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칼륨 함량을 한 번 더 낮춰주는 조리학적 지혜입니다. 세 번째 추천 식품은 봄의 전령사 딸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딸기의 단맛 때문에 신장에 해롭지 않을까 걱정하시지만 딸기는 100g당 칼륨 함량이 153mg으로 매우 낮은 안전한 과일군에 속합니다. 딸기의 핵심 성분은 엘라그산, 엘라직 애시드이라는 폴리페놀 화합물인데 이 성분은 신장 세포의 DNA 손상을 막고 사구체의 염증 반응을 억제하여 신장 조직이 섬유화되는 것을 차단하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또한 딸기에는 적정량의 비타민C가 함유되어 있어 면역력이 떨어진 신장 환자들의 감염 예방에 도움을 주면서도 키위나 오렌지처럼 과도한 양이 아니기에 결석 생성의 위험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단백뇨가 지속되던 73세 정미경님. 가명은 매일 딸기 150g을 간식으로 드신 후 염증 수치 CRP가 급격히 감소하고 단백뇨가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임상 결과를 보여주셨는데 이는 딸기의 한겸증 효과가 실질적으로 작용한 덕분입니다. 다만 딸기를 드실 때는 잔류농약 제거를 위해 베이킹소다를 푼 물에 5분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헹궈 드시는 것이 안전하며 꼭지는 세척 후에 제거해야 농약이 과육 내부로 침투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기적의 음식은 바로 붉은 보석, 빨간 파프리카입니다. 파프리카는 과일은 아니지만 과일처럼 생으로 즐길 수 있는 채소로
특히 빨간 파프리카는 비타민 C 함량이 오렌지의 2배 이상이면서도 칼륨 함량은 그 절반 수준인 210mg에 불과해 고효율 저위험 식품의 완벽한 표본입니다. 빨간 파프리카에는 베타카로틴, 베타차로틴 과 리코펜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이들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어 콩팥 세포막을 튼튼하게 재건하고 외부 바이러스나 세균으로부터 신장을 방어하는 면역 장벽을 강화합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 기능이 저하된 환자분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야맹증이나 시력 저해도 루테인 성분이 도움을 주어 신장과 눈 건강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식재료입니다. 파프리카의 영양소인 베타카로틴은 지용성이므로 드실 때 올리브유를 살짝 곁들이거나 볶아서 섭취하시면 체내 흡수율이 생으로 드실 때보다 2배 이상 높아진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피해야 하고 무엇을 먹어야 할지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수박, 참외, 오렌지, 키위는 과감히 비우고 그 빈자리를 블루베리, 양배추, 딸기, 파프리카로 채우는 것. 이것이 바로 콩팥을 살리는 식탁혁명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명약이라도 복용법이 잘못되면 독이 될 수 있듯이 이 좋은 음식들도 섭취하는 타이밍과 방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효과가 반감되거나 오히려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장 기능을 보존하면서 이 음식들을 섭취하는 5가지 골든타임 원칙을 반드시 숙지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타이밍입니다. 과일은 반드시 식사 후 최소 1시간 뒤에 드셔야 합니다. 공복 상태에서 과일을 섭취하면 과당이 위장을 거쳐 소장으로 급속히 흡수되어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는데 이는 췌장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신장의 미세 혈관에 엄청난 삼투압 스트레스를 가하게 됩니다. 식사 후 1시간 정도가 지나 음식물이 어느 정도 소화되고 혈당이 완만하게 오르는 시점에 과일을 섭취해야만 펙틴과 같은 섬유질이 당분의 흡수 속도를 조절하여 신장에 가해지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녁 7시 이후, 특히 취침 전에는 절대 과일을 드시지 마십시오. 밤이 되면 우리 몸의 신진대사 기능과 신장의 배설 기능이 휴식 모드로 전환되어 칼륨 배출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데 이때 섭취한 과일의 수분과 당분은 밤새 체내에 저류되어 다음날 아침 심각한 부종을 일으키고 자는 동안 칼륨 수치를 위험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정량 준수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과하면 독이 되듯 블루베리는 하루 100g 종이컵 1컵, 딸기는 150g 중간 크기 10개, 양배추는 200g 손바닥 크기 4장, 파프리카는 1개라는 하루 적정 섭취량을 철저히 지키셔야 합니다. 이 양을 초과해서 드신다고 해서 건강이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격 칼륨과 당분이 신장에 불필요한 부하를 주어 역효과를 낼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세 번째 원칙은 분할 섭취입니다. 하루 허용량을 한 번에 몰아서 드시지 말고 아침 식후와 점심 식후 이렇게 2번에 나누어 드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예를 들어 블루베리 100g을 드신다면 아침 식후에 50g, 점심 식후에 50g으로 나누어 드십시오. 이렇게 섭취 간격을 두면 혈중 칼륨 농도가 급격히 오르는 피크 현상을 방지하고 신장이 여유를 가지고 노폐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게 됩니다. 네 번째 원칙은 단독 섭취입니다. 많은 분들이 맛을 위해 과일을 우유나 요거트에 갈아 드시지만 이는 영양학적으로 최악의 조합입니다. 우유 속에 카제인 단백질과 칼슘이 과일의 안토시아닌이나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성분과 결합하면 불용성 침전물을 형성하여 체내 흡수율을 현저히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소화 과정에서 가스를 유발하여 복부 팽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과일은 물과 함께 드시거나 그 자체로 씹어 드시는 것이 가장 좋으며 믹서기에 갈아 드시는 것보다는 원물 그대로 드시는 것이 식이섬유 파괴를 막고 저작 활동을 통한 소화 효소 분비를 촉진하는 길입니다. 마지막 5번째 원칙은 저작 운동, 즉 씹기입니다.
과일이나 채소를 드실 때는 입안에서 최소 30번 이상 꼭꼭 씹어서 죽처럼 만든 뒤 삼키십시오. 충분한 저작 운동은 침 속의 아밀라제 효소 분비를 촉진하여 1차적인 소화를 도울 뿐만 아니라 식물성 세포벽을 물리적으로 파괴하여 그 속에 갇혀있던 항산화 성분들이 밖으로 쏟아져 나오게 만듭니다. 급하게 삼키면 영양소 흡수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30번 이상 씹으면 90% 이상 흡수될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적게 먹고도 큰 효과를 보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환우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이야기들이 누군가에게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건강 상식일 수 있지만 절벽 끝에 서 있는 신장 환자분들에게는 생명줄과도 같은 정보임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 박성훈님, 감영이 1년 전 퉁퉁 부은 다리를 이끌고 제 진료실 문을 들어서며 선생님 살려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던 그 절박한 눈빛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만성 신부전사기라는 절망적인 진단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냉장고 속의 수박과 참외를 비우고 그 자리를 양배추와 블루베리로 채우는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분은 투석실의 차가운 침대가 아니라 따스한 햇살이 비치는 공원을 두 발로 산책하고 계십니다. 10년 뒤에 여러분의 모습은 어떨까요? 일주일에 3번, 4시간씩 기계에 묶여 피를 걸러내야 하는 고통스러운 삶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들과 맛있는 밥상을 마주하며 웃을 수 있는 건강한 삶을 원하십니까? 그 운명을 결정하는 열쇠는 바로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않을지 선택하는 그 순간에 있습니다. 오늘 냉장고를 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콩팥을 죽이는 독을 꺼내고 살리는 약을 채워 넣으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10년, 20년 뒤의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가족 단톡방이나 카카오톡을 통해 소중한 지인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손끝에서 전달된 이 영상 하나가 콩팥병으로 고통받을 수도 있었던 누군가의 인생을 구하는 기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저 이지우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을 위해 병원에서는 듣기 힘든 진실하고 깊이 있는 의학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오늘부터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시는 여러분의 다짐을 하나하나 읽으며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